최근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리버풀의 선수 영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4억 5천만 파운드를 쓴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선수 판매로도 3억 파운드가 넘는 돈을 회수했습니다. 이것이 리버풀의 모델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지난 여름 선수 영입에만 8천억이 넘는 돈을 지출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리버풀 팬이 된 이후 처음 보는 규모의 투자고요. 사실 그동안 리버풀 보드지는 시장에서 라이벌 구단 대비 조금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아예 안 쓴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지출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펜웨이 스포츠 그룹의 전략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리버풀은 자립형 사업 모델을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로 생각하고 있죠. 단지 리버풀은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거둔 기록적인 수익에 선수 판매로 인한 수익, 거기에 최근 급성장을 거둔 상업 매출이 결합되어 대규모 지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과 관련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리버풀의 수익은 2억 2,400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하죠. 아마 슬롯 감독은 구단의 매출 규모와 누네스, 디아스 등의 선수 판매로 얻은 수익까지 고려하면 리버풀이 실질적으로 선수단 규모를 키우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 리버풀은 과도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단 퀄리티 자체가 높아진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은 선수들의 이동으로 인해 적응 문제가 생겼던 거죠. 물론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을 고려한 훈련 방식과 플랜 A의 확립 또한 슬롯 감독의 역량이기에 그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즌 종료 후 최종 성적과는 별개로 슬롯 감독과는 이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슬롯 감독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살라의 폼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리버풀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올 여름 합류 예정인 제레미 자켓 또한 리처드 휴즈 단장이 리버풀 선수단의 평균 연령을 낮추려는 목표에 부합하는 선수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버풀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보강해야 될 선수를 포지션별로 나눠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간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골키퍼 알리송은 리버풀의 명실상부한 넘버원 골키퍼로서 8시즌 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리버풀의 레전드 선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리버풀이 알리송에 대한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알리송과의 계약은 사실상 2027년 여름까지 유효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92년생인 알리송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포지션 특성상 아직 몇 년은 현재 기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긴 해요.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 위험도 있고요. 물론 리버풀엔 2024년에 영입한 마마르다 슈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가 알리송을 대체할 만한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너무 많아요. 발밑이 너무 약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보강 포인트가 너무 많은 리버풀 입장에서 골키퍼는 우선순위가 아니기는 합니다. 일단은 알리송을 믿어봐야죠 뭐. 수비진 현재 리버풀은 레오니, 브래들리, 프림퐁, 고메즈까지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하며 수비진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버풀은 프림퐁, 레오니, 케르케즈를 팀에 합류시켰지만 아놀드의 레알 이적, 한사의 레버쿠젠 이적뿐만 아니라 치미카스까지 로마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수비진 규모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풀백 자리는 추가 보강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는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결국 프림퐁과 브래들리가 돌아올 거니까요. 또한 좌풀백 자리는 로버트슨의 향후 거취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가 팀을 떠난다면 리버풀은 캐리케지의 백업 혹은 주전 경쟁을 할 만한 선수를 반드시 영입해야만 하죠. 그리고 리버풀과 조금이라도 링크가 있는 좌풀백 자원으로 도르트문트의 다니엘 스벤손이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스벤손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리버풀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죠. 근데 저는
경험이 많은 로버트슨과의 단기 계약 연장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가 받고 있는 주급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센터백 보강은 슬롯 감독의 입지와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시즌 종료 후 알론소가 리버풀의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센터백은 기존 계획보다도 추가적인 영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죠. 알론소가 3백 기반의 전술에 강점을 보이는 감독이니까요. 우선 앞에서도 언급했던 제레미 자케는 다음 시즌 리버풀에 합류합니다. 물론 레오니도 부상에서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메즈는 홈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판매가 어려운 선수입니다. 주급이 센 편도 아니라 부담이 덜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역시 반다이크와 코나테입니다. 두 선수의 차후 행보에 따라서 리버풀의 센터백 보강 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반다이크는 올 시즌에도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1년생인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언제든 폼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살라라는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아마 리버풀 구단은 제레미 자케를 반다이크의 잠재적인 대체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다이크가 1, 2년만 어느 정도 기량을 유지하며 자케의 튜터를 맡아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다면 코나테의 거치가 중요한데 올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되는 코나테는 아직까지도 재계약 관련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만 놓고 봐서는 코나테는 리버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만약 코나테가 팀을 떠난다고 가정한다면 리버풀은 주전급 센터백 영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 알론소가 감독이 된다면 주전급 한 명은 물론 최소한 백업 자원 한 명은 추가 영입이 불가피하고요. 현재 리버풀과 연결되고 있는 주전급 센터백 자원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막상스 라크루아, 도르트문트의 니코 슐로터백, 토트넘 호스퍼의 미키 판더벤, 클럽 브리에의 조엘 오르도네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백업으로 데려올 만한 선수로는 카디프 시티의 딜런 노울러도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합류하게 된 2008년생의 은두쾌도 키워볼 만한 선수고요. 참고로 은두쾌는 키가 벌써 198cm에 달하는 피지컬 괴물입니다. 미드필더는 현재 리버풀 스쿼드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강 포인트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리버풀에는 소보슬라이, 흐라벤베르, 맥칼리스터, 커티스 존스, 플로리안 비르츠, 엔도 와타루 등 퀄리티 높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하비 엘리엇도 리버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도 리버풀의 다음 시즌을 이끌어갈 감독이 누군지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알론소가 감독으로 온다면 삼선에 볼 배급이 되는 미드필더, 즉 레버쿠젠 시절 자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리버풀 입장에서 베스트는 맥칼리스터의 폼이 살아나는 것이지만 안 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애덤 워튼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리버풀이 원한다고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존 선수단 정리도 필요한데 최근 인테르가 커존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홈그까지 충족되는 선수를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흐라벤, 마카, 엔도 중 한 명을 판매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새로 부임할 감독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워튼이 리버풀로 와준다면 흐라벤과 마카 중 한 명을 매각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두 선수가 엔도에 비해 고주급자일 뿐만 아니라 이적료 수익도 높을 테니까요. 그리고 트레이 뇨니도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잠재력이 높은 선수이기도 하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유스에서 포텐이 터지는 것이 베스트니까요. 공격수 올 시즌 리버풀 공격진의 전반적인 상황은 센터백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는 9번 공격수인 에키티케가 유일하다고 봐야 해요. 개인적인 바람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올 여름 리버풀이 좌우 윙어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키에사도 내보내는 게 맞고요. 우선 좌측 윙어로 출전하는 각포에 대한 기대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팀 내 고주급자에 속하기도 하고요. 리버풀과 연결되고 있는 좌잉 자원으로는 라이프치히의 얀 디오망대, 파리 생제르맹의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있습니다. 저는 자칭 콥이라고 밝힌 디오망대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은구모아를 컵대회나 교체 자원으로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능은 확실한 선수니까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슬롯 감독은 기회를 너무 안 주기는 하죠. 또한 우측 윙어인 살라도 이제는 팀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살라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미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버풀과 링크가 있는 혹은 있었던 오른쪽 윙포워드 선수로는 브라이튼의 양쿠바 민테, 도르트문트의 카림 아데에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트랜스퍼 마켓에는 그린우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마무리.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리버풀의 여름 이적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현실 가능성을 100%로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카보다 흐라벤을 판매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라와 각포의 판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리버풀의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박고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